화려한 전성기를 뒤로하고 홀로 남은 노년의 당신. 자식에게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며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과 남은 삶의 품격을 지킬 최후의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에게 버림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까? 그 헌신이 결국 당신의 목줄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노년에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단단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4가지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도시의 한 작은 아파트. 7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순자 씨는 병석에 누워 몇 년째 자리를 보전하고 있었고, 김 씨는 자식들이 보낸 생활비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넉넉지 않아 반찬 하나 사는 것조차 늘 망설여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가끔 찾아와 반찬을 몇 가지 사다 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저 노인들을 돌보랴 하는 은근한 생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에게 아버님, 요즘 스마트폰으로 공과금 내는 법도 모르세요? 제가 일일이 해드려야 해요? 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 대신 짐짝 취급과 무시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집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쭈글거리는 지갑이 부끄러워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평생 바쳐온 가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외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그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희생했지만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한 노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혹시 김 씨처럼 자식에게 짐짝 취급받으며 과거의 헌신만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당신의 희생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가치를 봅니다. 지금부터 그 가치를 지킬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과 미래를 위한 냉혹한 현실 조언입니다. 첫째, 경제적 주도권을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에게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노후 자금을 모두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경제적 부속품으로 전락합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얹혀 사는 존재가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발언권과 선택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베풀 수는 있겠지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무너집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관리하고 자식에게는 간섭할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둘째, 자식의 삶의 간섭 대신 존중을 택하십시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대로 하면 손해볼 일 없어와 같은 간섭과 조언은 자식들에게는 잔소리이자 부담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그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요청할 때만 현명한 지혜를 나누십시오. 과도한 간섭은 자식들의 독립성을 해치고 당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단단한 태도를 보여줄 때 자식들은 오히려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확고한 주관을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인생을 투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인근 동네에서 홀로 살고 있는 박정호 씨는 김영수 씨와 동갑이지만 전혀 다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젊어서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60대 중반에 작은 상가를 매입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일절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자식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며 내들 쓸 때 많을 텐데 아껴 써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자식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한 번도 강요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며 그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자식들은 때때로 박 씨의 집에 찾아와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라며 살뜰히 안부를 묻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에게 아버님은 정말 멋지세요. 항상 배우고 싶어요라며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합니다. 박 씨는 여전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활기찬 삶을 즐깁니다. 그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그에게 짐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어른으로 여기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지혜를 구합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의 삶을 존중함으로써 스스로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의 노년은 자식에게 짐이 아닌 빛나는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삶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존경받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쌓아올린 가치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희생과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모습을 통해 당신을 평가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두 가지 원칙은 당신이 노년에도 자식에게 짐이 아닌 스승으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품격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셋째, 자신만의 확실한 인생 콘텐츠를 만드십시오. 자식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유일한 이유는 즐거움과 배울 점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노인에게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취미,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 글쓰기, 혹은 봉사활동 등 당신을 빛나게 할 콘텐츠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존경심을 느낍니다. 볼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단단한 태도는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진 분이야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인생 콘텐츠는 당신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독립의 기반이 됩니다. 넷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모든 것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혜가 깊어도 몸이 아파 자식에게 간병을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큰 짐은 바로 병든 부모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자식에게 내가 아파서 너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는 말 대신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은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식들에게는 존경스러운 자립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않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당당하고 삶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무엇보다 건강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자식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신의 품격은 영원히 존경할 것입니다. 낡은 과거에 기대지 말고 매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빛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빛나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교과서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